맞겠지? 주말에 그렇게 시간이 많았는데. 준성이 정민이 많거든요. 순서 있어요. 자고 있는 준성이 자고 있다고? 네, 계속 타 있어요. 어? 소파에 자고 있다고? 누가? 야, 준성아. 안 자고 있구만. 자, 26페이지 질문. 73. 인정. 몇 번? 73. 73이요? 자, 73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합성함수는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냐?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쉽다.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쉽다. fx의 그래프는 여기다 그릴게요. fx 어떻게 생겼어? 점근선이 어떻게 돼요? y는 3이죠? 이거야. 얘가 지금 y는 fx예요. 됐지? 그 다음 gx gx는 이거네. 자, 이건 gx y는 gx. 아, 이렇게 써야 되구나. 여기 gx gx는 x-1이요. fx는 x분의 1 플러스 3이요. 이렇게요. 됐지?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놈이요. f 합성 g야. 그러니까 리미트 x는 a에서 지금 불연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치? 그러면 일단 요놈 gx는 얘 자체만 넣고 보면 실수 전체에서 뭐야? 실수 전체에서 얘는 연속이야. 끊어진 데가 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근데 어디가 불연속이야? 요놈에서 불연속이야. 요놈은 어디서 불연속이야?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왜 불연속이야? 정확한가? 우욱하니? 다르니까요. 수렴을 안 해. 어디에서? x는 0에서 수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g x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요놈을 뭐예요? t로 치환을 하겠지. 그러면 얘는 리미트 t가 어디를 향해서 가겠죠? 맞지? t가 어디를 향해서 가요? x가 a를 향해서 가봐. 여기다 a 대입한 거랑 똑같지? 얼마야? a 마이너스 1이요. t는 a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갈 거야. f t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fx가 어디서 불연속이라는 거 알고 있어. 0에서 불연속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야. 됐나요? 이렇게 보면 안 어렵죠? 정민이요. 정민이 오고 있대. 비가 와서 조금 늦겠대. 갑자기 비가 왔다는데? 비가 갑자기 온 건 아까 2시인데? 집부터 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집부터 못 탔나? 학교 간 사람 손. 학교 안 가냐? 안 가 그랬어? 왜? 할 게 없어? 너 갔냐? 아니요. 아, 너 안 가지? 학교에서 뭐 했냐? 한거 학교 가긴 갔어 근데? 지각 안 했어? 시작했네요. 지각 했어? 자, 다음 질문. 학교 가는 게 그래도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 될 텐데. 질문 80. 80. 딱 80번이요? 그럼 80번 전까지 질문. 80번 전까지 질문 없어요? 자, 80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도 되게 어렵지? 되게 어려워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그랬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fx는 여기 나왔어요. 근데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랑 얘의 곱이야.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다항함수야. 1차 함수지?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연속과 연속이 만나서 곱셈이면 무조건 뭐야? 연속이야. 맞지? 그러니까 fx가 연속인 점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연속과 연속이 곱해지면 연속이라고 우리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뭐만 보면 돼? fx에서 불연속인 놈들만 보면 되는 거야. 다른 것들을 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 fx에서 불연속인 것만 우리는 살펴보면 돼.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건 잘 보세요. 연속과 연속이 만나면 무조건 연속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는 그것밖에 없어. 연속과 연속이 만나서 덧셈, 뺄셈, 곱셈은 아무런 제약 없이 다 연속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 연속과 불연속이 곱해주면 무조건 불연속이다. 그런 말 있어? 없어요.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봐야 되는 건 fx가 불연속인 점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면 돼. 이거 뭐야? 닫힌 구간이지? 하나야? 너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머리 했냐?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네. 수업을 올렸나? 어떻게 뭐 했냐? 아, 수능 수업을 했어? 그래서 보시면 닫힌 구간 0,4예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4까지만 보면 돼. 여기 볼 필요가 없어. 4 넘어가는 거 볼 필요가 없어. 0에서부터 4까지만 보면 돼. 자, 0에서부터 4까지 불연속인 애들이 누구야? 1, 2, 3이요. 이 세 개만 보면 돼. 됐죠? 자, 확인.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봐야 되겠네. 근데 x가 1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좌극한이 됐건 우극한이 됐건 다 얼마를 향해서 가요? 0을 향해서 가요. 근데 똑같이 위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볼 필요 없어. 됐지? 그래서 x가 1로 갈 때만 보면 되겠네. 1로 갈 때 x-1 fx는 x가 1을 가보세요. 얘 얼마야? 0이죠? 곱하기 fx도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0이야. 극한값이 존재해서 0이에요. 그러면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누구를 살펴보면 돼? 함수값이요. 함수값은 g1이요. g1 넣어보세요. 얼마야? 1-1 f1이요. 맞지? 그럼 얼마야? 0 곱하기 f1은 얼마예요? f1은 1이지? 1이요. 그래서 얼마예요? 0이에요. 됐지? 그러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잖아. 극한값 존재하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요? 똑같거든. 그러니까 x는 1에서 뭐야? 연속이야. x는 1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연속과 불연속인 점이 만났는데 곱했더니 뭐가 돼버렸어? 연속이 되기도 해. 이거는 공식이 아니야. 이거는 함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게 어떤 거라고요? 연속과 연속이 만났을 때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다 해봐야 된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제 2로 갈 때요. 2에서 불연속이니까. 됐는가? 이거는 봐보세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좌극한, 우극한을 다 봐야 돼. x가 2로 갔을 때 좌극한 x-1 fx는 여기 x-1은 좌극한이 됐건 우극한이 됐건 얼마야? 1이잖아요. 2 대입하면. 그래서 1 곱하기 fx의 좌극한은 얼마예요? 2예요. 다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이요. 우극한은 1 곱하기 fx에서 우극한 얼마야? 1이요. 그러니까 극한값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이건 극한값 존재를 안 하는 거야. 극한값 존재를 안 하니까 뭐예요? 불연속이야. 그래서 2에서 불연속이에요.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3에서요. 3. 자, 3에서 좌극한 우극한 똑같지? 그러니까 극한값만 구해. 리미트 x가 3에서의 극한값이요. 얼마야? 2 곱하기 fx의 극한값 2지. 4죠? 여기까지 됐나? 지구터 타고 왔냐? 아니요. 버스 타고 왔어? 뭐라? 걸었어? 4야 4.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뭘 살펴본다고요? 극한값은 존재해요. 함수값을 찾아야 돼. g 3값을 찾아야 돼. g 3 구해보세요. 3-1 곱하기 f3이요.
그러면 2 곱하기 F3이 얼마냐고요? 하정아 F3이 얼마야? 0이잖아요.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불연속이에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까다로워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류의 문제들이 되게 까다롭게 나올 거야. 그때마다 살펴보는 거 다 뭐예요? 이런 거야. 극한값 구하고 함수값 구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극한값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극한값이 구해질 거냐, 좌우극한 우극한을 다 봐야 되냐, 그 차이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얘네들이 좌우극한 우극한을 자꾸 살펴보도록 만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에서 연습을 해야 돼. 결국에는 이런 류의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니까. 다 알아먹었죠 이거는 이제? 다음. 자, 83번까지 질문. 자, 숙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오늘 집에 못 가요. 내가 검사할게요, 이따가. 자, 28페이지에서 질문. 88. 또 없어요? 일단 그럼 88. 모든 양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뭘로 나누고 싶어? 이걸로 나누고 싶지? 그래야 fx는 하고 나오잖아. 근데 이걸로 나누려면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한다 했죠? fx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다.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x 루트 x 마이너스 8. 얘는 x가 얼마가 아닐 때야? 4가 아닐 때야. 그러면 x가 4일 때의 값을 k라고 두자. 그럼 결국 문제는 어떤 문제가 돼버려요? 여기서 뭐라겠어? 모든 양수 x에서 연속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서 그 극한값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4로 갈 때 극한값은 어디다 써먹겠어? 여기서 써먹을 거 아니야.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x 루트 x. 이거 그러면 세제곱이구만. 이 극한값이 존재해서 얘가 누구랑 똑같다? F4 값이요. F4 값이 K요. 이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극한값 구하는 문제다. 됐니? 이거 지금 여기가 루트 x 마이너스 이고 얘가 루트 x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아니야?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그러니까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이거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루트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2는 4 이거야. 그러니까 약분돼서 x에다 4 대입하면 4 더하기 4 아이고 왜 잘 안 쓰지? 4 더하기 4 더하기 4냐? 12가 그래서 정답. 이렇게 돼요. 결국에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돼. 극한값이 존재해서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극한값 구하는 문제다. 다음 29페이지까지 질문. 93번에 5번이요. 내가 그럼 4번은 설명했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4번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지? 굉장히 지엽적으로 x는 a에서 연속이고 연속이면 합성은 연속이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안 된다겠잖아. 그 문제가 지금 몇 번이야? 9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이지. 지엽적이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야. 한 점에서만 연속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합성은 연속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실수 전체에서 다 연속이야. 그러면 합성함수도 뭐가 돼? 연속이 된다겠어요. 왜 학교 가기 힘드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실수 전체에서 fx랑 gx가 연속이래.
이게 연속 함수야. 그러면 어떻게 합성해도 무조건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지? 그러면 재윤이가 물어본 5번은 fx랑 gx가 연속 함수이면 이 말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 말이야. 연속이고 연속이면 당연히 이것도 연속이고 이것도 연속이야. 그잖아. 어차피 절대값 해도 연속이잖아요. 연속이고 연속이야. 소리야. 됐지? 그러면 연속과 연속이에요. 근데 분수 같은 경우는 항상 뭘 조심하라겠어? 뭐가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0이 되는 걸 아예 차단시켜버렸잖아.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0이 될 수 없잖아. 최하 얼마란 얘기야? 1이잖아. 절대값 씌워버렸어. 응? 봐봐요. 우리가 살펴줘야 될 건 연속이거든. gx가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렇게나 그래프를 그려볼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y는 gx야. 너네 그러면 절대값 씌우는 거 할 수 있지?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된다 했어? 아랫부분 다 들어 올린다겠죠? 아랫부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랫부분 다 지우고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끊기지를 않아요. 절대값 씌워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식으로 쓰자면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 얘가 ga 값이 존재하는 거지. 이게 연속의 정의잖아요. 그치? 이게 연속의 정의거든?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절대값 gx요. 절대값 gx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 절대값 ga요. 이렇게 되거든.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어. 근데 절대값이 일부에 있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 조심해야 돼. 항상 뭘 보라 했지? 좌우칸, 우우칸을 보라 했잖아. 걔네들은 좌우칸, 우우칸을 봐야 돼. 85번 같은 어디? 80. 85번은 가우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되냐면 일부의 절대값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절대값 x분의 x요. 절대값 x분의 x. 이거 0에서 극한값 존재한다겠어 안 한다겠어? 주어! 이렇게 생긴 함수요. 그러니까 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그럼 항상 뭘 하라 했지 소리야?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좌우칸과 우우칸을 보라 했거든. 그치? 좌우칸 우우칸. 재윤아 어떻게 돼 이거? 리미트 아이고 밑에다 쓸까? 리미트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갔을 때 좌극한이에요.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x여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리미트 x가 0을 하는데 우극한이야. x분의 x니까 어떻게 돼요? 1로 수렴해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다른 거야. 그래서 자꾸 절대값이 껴있는 함수들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보라 그랬어. 오케이? 근데 전체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전체 완전 절대값 씌워보라고 그랬잖아. 그건 상관이 없어. 끊기질 않아. 애초에 gx가 불연속이면 그 절대값 씌우면 연속이 될 수도 있거든. 연속이 될 수는 있거든. 다른 사람 내 말 듣고 있나?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gx 자체가 연속이야. gx 자체가 연속이야.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도 연속이 됩니다. 근데 gx가 불연속이야. 불연속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을 수 있냐? 잘 봐봐. 왜냐면 모의고사가 참 이런 문제 좋아하거든. 참 이런 문제 좋아해요. 이런 그래프. 자, 이거 봐보세요. 얘가 지금 y는 gx야. 자, 얘가 y는 gx야. 어디서 불연속이야? 0에서 불연속이잖아. 왜? 정확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보세요. 자, y는 절대값 gx요.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들어 올려지지. 들어 올려져서 어디랑 만나버려요? 여기랑 만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연속돼 버려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불연속이었던 놈을 절대값 씌우면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연속인 놈을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연속이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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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없어요. 아, 없어요? 어디까지였지? 197번까지였지? 오케이, 그럼 다 했네요. 그럼 사회값 정리하면 되겠네. 자, 25. 정리가네요. 아니요, 이제 바로 넘어가야죠. 야, 내용이 없어, 별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정확히 개념 알고요. 내용만 꼼꼼하게 풀어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회값 정리. 사회값 정리는요. 잘 들으세요. 어차피 이게 쓰임이 좀 어디에 활용이 많이 되냐면 방정식에 활용이 많이 되거든. 이게 진짜 방정식에 활용이 많이 돼요. 그럼 결국에 모든 문제는 웜의 소리야 주어야 둘이 인사만 하고 있냐. 자, 소리야. 자, 사회값 정리는요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여기에 많이 활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 내용이 뭔 내용인지. 그때 최대 최소 정리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였지. 내용은 별거 없어.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전제 조건. 다나야, 최대 최소 정리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눈만 끔뻑이지 말고. 동타가 최대 최소 정리의 전제 조건이 뭐야? 결국에 그것만 보면 된다니까. 주어야 뭐야? 저기 소리야 뭐야? 썰 뭐냐고? 봐봐, 이걸 모르고 있잖아. 하자가 뭐예요? 질문이 뭐였죠? 뭐야? 어디서? 닫힌 구간 A, B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어차피 이거야. 이걸 만족해야 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하나야, 닫힌 구간이 뭔데요? 아이, 큰일이네. 남아서 다 공부하고 가라. 쌤 추워요. 원래 자다 깨면 추워요. 아니에요. 자기 전부터 추웠어요. 원래 자다 일어나면 사람의 그 어떤 그 몸의 그 뭐냐 그 작용으로 인해서 추워요. 그래서 다리를 떠는 거야.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우리는 그 닫힌 구간에서 무조건 뭐가 존재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존재한다. 그게 최대 최소 정리야. 그러면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 사이값이거든. 사이값.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제 조건은요. 함수 fx가 또 닫힌 구간이야. 닫힌 구간 a, b 이거에서 연속이어야 돼. 중간에 끊겨 있는 게 있으면 안 돼. 연속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양 끝값 fa 값과 fb 값이 달라야 돼요. 그럼 왜? 달라야 사이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끝점 a부터 b까지요. 닫힌 구간이니까 등호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fa 값과 fb 값이 어때? 같아 달라? 다르지? 달라야 돼. 왜? 달라야 이 값과 이 값의 사이가 생기거든. 사이에 어떤 k라는 값이 있어요. 어떤 k 값이요. 어떤 k값, fb와 fa 사이에 어떤 k값이 있어요. 이 k를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fa와 fb 사이에 k가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 k는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어.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는데 k라는 값이 있어가지고 fc가 k가 돼. 이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a와 b 사이에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존재하는 거야. 최소 몇 개?
최소 한 개 존재한다. 이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를 다 때려 외워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사이값 정리니까 사이에 누군가 있는 거야. 근데 사이에 누군가 있으려면 일단 전제 조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 값과 FB 값이 달라야 사이 값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FA와 F 사이에 어떤 사이 값 K가 있는 거야. 그 K를 만족하는 FC는 K요. X 값이야, X 값. FC는 K가 되는 이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A와 B 사이에 최소 몇 개? 최소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야. 무조건 이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거야. 최소 한 개, 적어도 한 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K를 여기로 잡았어. 여기로 잡았더니 K가 되는 X값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세 개 나왔어요. 그래서 C1, C2, C3. 근데 만약에 K값을 여기로 잡았다고 쳐봐. 몇 개 있어? 한 개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해된가? 만약에 여기로 잡았어. 여기로 잡았으면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어딜 잡아도 봐봐. 어딜 잡아도 있어 없어? 어딜 잡아도 무조건 있단 말이야. C가 있단 말이야. 이거야. 그래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돼. 연속이 아니면 만약에 여가 비어 있어. 그러면 이 값을 만족하는 게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 C는 봐보세요. 여기 등호 있어 없어? 등호 없어요. A와 B 사이야. 이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최소 한 개 존재한다. 그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게 소리야? 사이값 정리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디다 써먹을 거냐? 방정식에 써먹을 거다. 방정식에 써먹을 거야. 방정식에. 이 사이값 정리를요. 방정식에 어떻게 써먹을 거냐. 너네가 이미 2차 함수에서 많이 하던 작업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두껍냐. 잘 봐요. 소리야. 이 정도 외쳐줬으면 깼겠다. 자 봐보세요. 너네 이제 2차 함수에서 방정식 가지고 얘기 많이 했잖아. 봐봐. 얘가 y는 fx야. 자 y는 fx예요.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너네는 여기서 근 하나 가져 안 가져? 근 하나 가져 안 가져? 같지? 이거를 사이값 정리를 해볼게. 자, 얘는 2차 함수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죠? 연속이지? 그래서 전제 조건 일단 하나를 만족하지? 그 다음 FA 값은 여기잖아. 여기가 FA 값이잖아. 여기가 뭐야? 여기가 FB 값이잖아. 맞지? 다르지? FA 값과 FB 값 다르지? 근데 FA는 양수고요. FB는 음수야. 맞지? 그러면 양수와 음수 사이에 누가 존재할 수 있어? 0이 존재할 수 있어. 0이 누구야? X축이야. Y는 0이야. 맞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쓴다면 FA 값과 FB 값이 달라?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누가 있어? FA와 FB 사이에 0이 있어서 그 0을 만족하는 C가 FC는 0이 되는 이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적어도 몇 개? 적어도 한 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게 무슨 정리다? 사이값 정리다. 사이값 정리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거야. FA 값의 부호를 찾아요. 양수네 FB 값의 부호를 찾아요. 음수네 양수와 음수 사이네. 그러면 이 A와 B 사이에 무조건 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C가 존재해서 FC는 0이 된다. 즉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C가 이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됐나요? 이게 사이값 정리를 방정식에 활용하는 방법이야. 방정식에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야.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 이것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걸 풀려면 뭐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건 모르겠고 최소 몇 개를 존재한다? 무조건 최소 한 개는 있다라는 존재성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확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면 C가 어디에 존재하냐? C가 어디에 존재하냐? 열린 구간 A, B에 C가 존재한다. 열린 구간 A, B에 C가 존재한다. 그러면 보통 봐보세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잘 봐요. 너네가 구간을 공부할 때 이거는 순서상이 아니라 구간이잖아요. 구간이지. 이 구간을 공부할 때 이 열린 구간은 뭘 나타낸다겠어? X 봐. X가 누구보다 크고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거거든? 맞지? 너네 구간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뭐야? 집합이야. 그래서 구간은 뭐냐면 집합이에요. 이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실수가 너 촬영해본다. 이만. 이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실수의 값들이 다 들어간다. 그 x값들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집합이야.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거를 만족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존재한다?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C는 이 집합의 원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알아묵어야 돼. 알아묵어야 돼요. 이거 구간은 집합이야. 그래서 이거 뭐죠?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지? 포함 관계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먹는 게 사이값 정리다. 그래서 봐봐. 이거는 내가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든 거고 좀 더 확장을 시키면 FA와 FB를 곱했더니 음수야. 무슨 말이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FC는 0이 되는 이 C가 누구에 포함되어 있다? A와 B 사이에 무조건 존재한다. 적어도 몇 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왜 우리 소리 어쩔까?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어떤 날이 날인데? 얘기해줘 봐요. 그 날에 너 부르라니까.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제 문제 풀어보면 그냥 이해될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자, 170번. 다음은 함수 fx가 x제곱이야. x제곱에 대하여 fc가 2분의 1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0,1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증명한 것이다. 그랬어. fx는 x제곱은 구간 실수 전체에서 뭐야? 연속이죠. 연속이므로 닫힌 구간 0,1에서도 뭐다? 연속이다. 일단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사이값 정리의 전제 조건이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달라야 돼. F0값과 F1값이 서로 다르죠. F0값은 얼마예요? 0이죠. 맞지? F1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 2분의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의하여?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FC가 2분의 1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0,1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정리가 뭐다? 사이값 정리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먹는다? 이런 식으로 써먹는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야.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 가짐을 보이래. 그러면 양 끝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F1 값을 구하세요. F 값 구해봐. 1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요. F2 값 구해보세요. 4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4니까 양수요. 맞지?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이 음수와 양수 사이에 뭐가 되는 FC가 0이 되는 C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적어도 몇 개? 적어도 한 개. 됐나요? 이렇게 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요. 봐봐. 나중에 문제 풀 때 봐봐. 이런 식으로 문제 푼단 말이야. 봐봐. F1 값을 구했더니 뭐 1이래. 양수야. F2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에 음수야. F3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3이래. 음수야. F4 값을 구했더니 5래. 양수야. 자, 이거 사이값 정리를 쓰면 열린 구간 1,4 여기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 존재한가? 이게 한 개? 왜 한 개야? 하자가 왜 두 개야? 뭔 2,000개야? 나 2,000 내 마음대로 썼는데 지금 부호만 갖고 판단해야지. 양수가 됐다가 그래. 음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 여기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잖아. 이 지점이요. 이 지점에서 몇 개? 적어 여기서 적어도 한 개.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었지? 몰라.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몰라. 여기는요. 부호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한 개. 그러니까 최소 몇 개? 최소 두 개. 그러니까 최소 두 개. 어디에서 어떤 구간에서 생겨요? 1,2와 3,4야. 이런 식으로 찾아낸 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보면 이해된가? 문제야? 야, 왜 덥냐? 누가 온도 올렸냐? 쌤이 아까 내가 올렸냐? 나 온도 안 올렸는데? 소리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감정 깼다가 그다음 문제 풉시다. 다 싫어하는데. 여기 진짜 남아요? 나갈 건데? 지체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남아요. 응, 남아야죠. 최소 최대 공유하면 되는 거죠? 응, 너 문제 다 풀면 되지. 문제를 다 풀라고 문제를. 다 풀어왔어? 안 풀었네. 말이 길어지는 거니까. 보여드려요? 아니 그냥 문제만 다 풀면 돼. 보여줘 이따가. 앞에 것도 포함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지금.
서정아 들어와라. 서정아. 야, 소희야 잠 깨라고 시간 줬더니 자고 있냐 너. 왜 이렇게 오늘 못할 거지? 어? 뭐야? 왜 이렇게 춥지? 자다 일어나서 춥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유형 문제는 한 개밖에 없을 겁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이 한 개를 구호는 다시 시작하려 이거잖아, 그냥. 자, 이거를 그래서 한 개를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잘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 0, 0, 1, 1, 2, 2, 3 순서대로 쭉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여기 좌변을 fx라고 나와요. 그래 놓고 여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다 구하는 거야. f-2 값을 구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야. 값은 중요하지 않아. 양수냐 음수냐 그게 중요해. f-1 값을 구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어떻게 올 뻔했어. 음수요. f0은요.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요. 이런 식으로요. f1 값은요. 1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양수다. f2 값은요. 8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양수다. f3 값은요. 27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니까 양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요. 음수 여기서 갑자기 바뀌었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가 누군데요? 0과 1 사이요. 그러니까 닫힌 열린 구간 0,1 사이. 얘 C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FC가 0이 되는 C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게 사이값 정리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됐지? 그러면 너네가 이런 문제는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답을 아주 그냥 대놓고 알려주고 있잖아. 대놓고 알려주고 있잖아. 자, 여기 음수, 여기 양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존재하죠? 양수, 음수. 음수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하나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음수, 여기 양수 또 1과 2 사이에 하나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개야? 몇 개 보여? 3개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사이값 정리 문제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리뷰 다 풀어오세요. 에바. 에바긴. 개반대. 그럼 이제 바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미분을 들어갈 수 와 있어요. 뭐야? 미분으로 들어갈 수 지금 있어요. 리뷰를 풀고 수요일 날 노. 아, 여기 개념이 어렵지 않아. 여기 개념이 왜 안 어렵냐면 이미 전반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여기 다시 이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에 깔끔하게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어요. 깔끔하게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 도함수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야. 미분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라고요. 자, 여러분이 이미 미분은 할 수 있어요. 미분 굉장히 쉬웠지? 미분 자체는 결과론적인 거야. 결과론적인 것들은 굉장히 쉽게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을 볼 거야. 과정. 자, 봐보세요. 이게 함수 fx예요. 자, 이게 함수 fx입니다. 이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이 함수 fx야. 그러면 여기 a와 b를 잡았어요. 그럼 여기는 a, fa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 b, fb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점은 a, fa고요. b라는 점은 b, fb예요. 맞지? 맞죠? 그럼 여기서 자, 선생님이 이거 하나를 구했어. b-a분의 fb-fa요. 이거 하나 구했어.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 어디서 본 거야, 재윤아? 기울기요. x값의 증거량.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서 이게 x값의 증거량. 이거에서 이거 뺀 게 y값의 증거량. 이거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 이거를 기울기라고 얘기하잖아. 기울기.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얘기했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에요. 이거를 기호로는 델타 x분의 델타 y요. 이게 증분이야. 증분. 그러니까 그냥 한자야. 한자로 증분이야. 영어로는 델타요. 우리말로는 증가량이요. 증가도 한자인가?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델타 x분의 델타 y, 얘가 얘예요. 우리는 이거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 그치? 어디서 기울기야? x값에서 기울기야. 선분 AB의 기울기예요.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균 변화율이요. 몰랐어. 평균 변화율이요. 나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 평균 변화율이요. 조깅을 조깅. 평균 조깅이야? 평균 변화율이요.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뭐냐면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점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변화율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변화율은 뭐예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평균 변화율. 됐지? 그러면 이거를 델타 x라고 쓰면 b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b 대신에 a에서 이만큼 온 거잖아. a 플러스 델타 x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 대신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x지? 그래서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요. b 대신에 이거 썼으니까. 그러면 f a 플러스 델타 x 이거에서 f a를 뺀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지? 그냥 b 대신에 여기 b 대신에 이걸 썼을 뿐이야. 그럼 여기 b 마이너스 a는 여기가 요거니까 델타 x겠지.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됐나요? 됐지? 이거를 그냥 더 간단하게 아니다. 이건 나중에 더 간단하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다고? 평균 변화율.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잘 봐봐. 극한을 쓸 거야. 리미트. 저 델타 x가 점점 0에 가까워져요.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 평균 변화율에다에 이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가 0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0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점이 점점 누구를 향해서 가요? a를 향해서 가요. 즉 b가요. 점점 a를 향해서 가요. 그러면 결국에 델타 x가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0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 길이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됐지? 그러면 잘 봐봐. 아까 평균 변화율은 뭐였어요? 순서가?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였어. 근데 얘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바뀌겠지.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겠지.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바뀌겠지. 바뀌겠지. 그러다가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돼버려요. 0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점점 봐봐.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봐봐.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뭐가 돼버려? 접선이 돼버린다고요. 접선이 돼버린다고요. 우리는 갖다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평균 변화율에서 극한을 취해. 그러면 이거를 순간 변화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여기 델타 x 이 부분을 그냥 h로 쓸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델타 x 자리에 h만 썼을 뿐이야.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극한값을 뭐라고 부른다고? 순간 변화율.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돼버려?
x는 a에서의 뭐가 돼버린다?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린다.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린다. 아까 여기서는 뭐였어요? 평균 변화율. 이거는 직선 AB의 기울기였다. 선분 AB의 기울기였다. 근데 여기에 극한을 취했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그랬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렸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순간 변화율. 그거를 기호로는 F'A. 전문 용어로는 미분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미분계수와 순간 변화율. 네,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델타 X가 줄었는데 기울기 어떻게 돼? 어? 델타 X가 점점 0으로 간다면서. 어, 근데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어떻게 돼? 내가 보여줬잖아요. 여기는 고정이야. 델타 X가 줄어들어. 이 길이가 줄어들 거야. 이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B가 점점 곡선을 따라서 여기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바뀌잖아. 바뀌잖아. B가 내려온다고요? 응. 델타 X가 이게 델타 X니까 이게 줄어든다니까요. 이게 줄어든단 말은 B가 바뀐다는 얘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B가 점점 A를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뀌다가 거의 0에 가까우면 어떻게 돼? 접선이 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봐보세요. 이것만 쓰면 뭐다? 평균 변화율. 거기에 극한을 씌우면 뭐다? 순간 변화율. 그 순간 변화율은 곡선에서 뭐다? 그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쓰면 델타 x 자리 대신에 h를 이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쓸 거야. 됐지?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쓸 거야.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통적으로 있는 게 누구야? a지. 그치? 이렇게 쓸 거야. 얘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거는 곡선에서 뭐다? 곡선에서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f 프라임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f 프라임 a 이렇게 쓸 거야. 얘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 아까 뭐가 뭐로 간다고요? b가 a로 간다겠지? 그러니까 얘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 리미트 b가 a를 향해서 가는 거야. b 마이너스 a 분의 f b 마이너스 f a 여기서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잘 봐봐.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f 프라임 a요. f 프라임 a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말이야. 다 얘를 지칭해요. 근데 얘만 딱 놓고 보면 뭐다? 미분계수다. 됐지? 이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을 부른다. 얘는 뭘 나타낸다?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된다고요? 리미트 x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인다고요. 됐지? 그럼 봐봐. 자, 어디가 지금 결국에 뭐야? a가 바뀌면 여기가 바뀌는 거야. 여기가 1이면 여가 1이 되는 거고요. 여가 2면 여가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3이면 여가 3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여기를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를 누굴 쓸 수 있어? 변수 x를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변수 x를 쓰면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야? 변수 x를 썼으니까 이건 함수야. 함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 y는 fx가 있었죠. 얘는 함수 fx야. 얘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 그럼 미분한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f 프라임 x.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한 결과
정의로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극한으로 정의가 된다. 우리는 이 함수를 뭐라고 얘기한다? 도함수. 함수 fx가 있어. 얘를 미분한 결과를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지요? 그럼 아까 썼던 이 표현 있지? b가 a를 향해서 간다고 했었잖아. 이 표현을 이제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여기를 x라고 해봐. 그러면 x가 점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요? a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x야. x가 a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야? x-a요.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 fx에서 fa를 빼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똑같은 식이야. 다 똑같이 누구를 나타내요? f'a를 나타낸다. 이게 정의야. 어차피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함수들 나와가지고 막 이거 쓰려면 되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결과는 쉽다 그랬잖아. 결론은 쉬워요. 결론이 뭐였었지? fx가 x의 n제곱이야. x의 n제곱이에요. 이거를 미분한 결과요. f'x nx의 n-1제곱이요. 이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주어졌어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주어졌어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그러면 미분을 배우기 전에는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무슨 정의를 써야겠어? 아까 얘기한 이 정의를 쓰겠지. 그러면 결국에 무슨 값 구하는 거야? 극한값 구하는 문제야. 근데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다 뭐 할 거야? 그냥 미분할 거야. 왜? 미분할 수 있으니까요. 미분하면 f'x는 얼마야? 2x-2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해. f'1 그러면 2-2니까 0. 그래서 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까지 가기 전까지가 이 과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될 36페이지에서는 미분 공식을 안 써요. 근데 38페이지를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미분 공식이 나오는 거죠. 38페이지에서는 미분 공식이 나오는 거야. 됐나요? 일단은 여기서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극한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겹도록 쓸 거야. 지금이야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지겹도록 쓰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자꾸 꼴에 집중을 해야 돼. 꼴. 자, 봐봐요. 자꾸 꼴에 집중을 해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 꼴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이 꼴에 집중을 하라고요. 이게 뭘 나타낸다고요? 주어야 f'a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f0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뭘로 나타나겠어요? A가 0. 그러니까 뭐야? f'0이요. 이걸 나타낸다고요. 이걸 나타낸다고요. 아이고야. 또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x가 a를 향해서 갔을 때 x-a분의 fx-fa요. 그러니까 자꾸 꼴을 봐야 되는 게 이제 여기야. 여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a야. f'a. 여기 꼴이 똑같고요. 여기 꼴이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다 f'a야. 그럼 자꾸 변형을 줄 거란 말이야. 자꾸 변형을 줄 거예요. 이렇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자꾸 이쪽에 변형을 줄 거야. 원래 이쪽에 있었던 게 누구였지? 델타 X였지? 델타 X를 우리가 H로 놨을 뿐이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꼴을 맞춰줘야 돼. 여기랑 여기랑 어째야 돼? 똑같이 생겨야 돼. 됐니? 그러니까 여기 누가 생겨야 돼? 2가 생겨야 돼. 갑자기 2가 생겼잖아, 분모에. 그러니까 분자에 얼마를 곱해요? 2를 곱하는 거야. 이해된가? 됐지? 그러면 정확히 쓴다면 여기를 t로 치환하면 뭐가 되는 거야? t가 0으로 가는 거야. h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얘가 결국에 뭘 나타내요? 2f 프라임 2를 나타낸다. 됐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식화할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h 분의 f a를 여기서 쓰면 안 되겠구나. nh 분의 f a 플러스 mh 마이너스 fa요. 만약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줘야 돼? 여기를 m으로 맞춰줘야 되겠지. 그러면 n은 앞으로 빼고 m을 곱하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되니까 누가 나오는 거야? n분의 m이 나오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결국에 h의 개수분의 개수가 앞으로 나오고 f 프라임 a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됐니? 소리는 눈 감고 있어. 또 나중에 또 못 알아봐가지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왜그만 진짜 0.1초 남았어요. 0.1초요? 내가 보고 다 있는 보고 거마다 눈 감은 거예요 6초인데? 방금.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너한테는 찰나지만. 아니 그거 다 보고 감았다고요. 아,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219번부터 222번까지는 뭘 구하래?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동안에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은 뭐야? 극한 안 씌운 거야.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2 분의 f1이 얼마죠? 4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얼마죠? 2죠.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2니까 평균 변화율이 얼마다? 1이다. 이게 평균 변화율. 다음. 아 이것도 그럼 다 됐고 했고. 평균 변화율 됐고. 다음 여기 224번. 함수 fx는 x제곱에 대하여 f 프라임 1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정의대로 따라가면 보세요. 여기 봐봐. 일단 정의대로 따라가는 거 보여주고요. 앞으로는 정의대로 안 따라갈 거야. 자, 정의대로라면 f'1이라는 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얼마? 1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델타 x 대신에 h를 써도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h를 많이 쓸 거야. 근데 여기서 델타 x 썼으니까 그냥 쓸게. 그러면 이거를 대입해야 돼. 함수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얼마야?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야. 제곱해봐. 그럼 얼마야? 1 플러스 2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에요. f1 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1 빼봐. 얘네들 남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델타 x로 묶이죠. 그러면 2 플러스 델타 x요.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 x로 묶여서 2 플러스 델타 x가 된다고요. 그럼 누가 약분돼?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 되는 이 델타 x가 약분돼요. 약분돼서 델타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얼마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이게 정의대로 푸는 방법이야. 정의대로 푸는 방법. 그럼 나중에 이쪽이 복잡해지면 아니 함수가 복잡하게 나오면 얘네들이 복잡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풀려면 어때? 굉장히 짜증나요. 근데 어차피 이쪽 소단원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풀 일은 없어. 왜?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f 프라임 x. 우리 미분하는 방법 알잖아. 얼마야? 2x거든. 거기다 누구 대입해요? 1 대입해요. 끝. 끝. 그러니까 이 공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봐봐.
fx가 x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는 f'x는 도함수의 정의에 의하여 어떻게 생겼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으이씨. 응?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생겼다고요. 맞지? 그러면 여러분도 이거 극한값을 구해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fx x의 n제곱이요. 근데 너네는 x 플러스 h의 n제곱 전개할 수 있어 없어?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안 배웠으면 못하죠. 근데 우리는 배웠거든. 배웠잖아. 뭐 배웠어? 이항 정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이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 nc 제로 b의 아니 a의 n제곱 플러스 nc1 a의 n-1제곱 b 뭐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놈을 그대로 쓸 거야. 거기서 누구만 빼면 돼? x의 n제곱만 빼면 돼. 됐니?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h가 0으로 가면 h 샥샥샥 다 약분해가지고 0 집어넣으면 결국에 뭐가 남아? 얘네들 좀 써볼까요? 써줘볼게요. 너네가 어차피 확률과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이항 정리대로 전개해봐. n c 제로 x의 n제곱 플러스 n c 1 x의 n-1제곱 h 플러스 n c 2 x의 n-2제곱 h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 c n h의 n제곱이요. 거기서 누구를 빼요? x의 n제곱을 빼요. 그럼 누가 사라져? nc 제로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여기가 사라져요. 사라졌지? 그 다음에 누구를 약분해요? h를 약분을 해요. 그럼 여기 하나 약분되지? 여기도 하나 약분되지? 여기는 하나 약분되고 하나 약분되고 하나 약분되겠지? 근데 누가 0으로 가요? h가 0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어디가 0이야? 여기 0, 여기 0, 0, 0, 0, 0, 0 다 0이야. 싸그리 사라져요. 됐지? 그럼 뭐 남아요? 얘 남아요. 얘가 누군데요? nc1이 얼마야? n 여기 얼마? x의 n-1제곱이요. 끝.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공식을 썼더니 이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쓸 거야. 공식 쓸 거예요. 공식. 근데 공식은 이미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쉬우니까 이거 못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정의대로 가면 이렇게 풀 거지만 앞으로 정의 쓸 일 없어. 그냥 얘만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돼. 표현된 게 뭘 나타내는지 알면 돼. 그래서 계산은 그냥 미분하자. 계산은 그냥 뭐 한다? 미분하자. 됐죠? 알아먹었지? 이제 앞으로 이쪽은 보여줄 일 없어요. 그냥 공식 갖다 쓰는 거야. 다행이다. 너네가 이항 정리를 배우니까 증명이 훨씬 편하구만. 아우 잠깐. 1시간 내내 잡아보는다 지금. 너 몇 시에 잤냐? 1시간 내내 잤어요? 아니, 아니에요. 너 집에서 몇 시에 잤는데? 왜 학교 가니까 피곤하지? 저 어제 12시에 잤는데 학교에 가서 피곤한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학교라도 안 가면 얼마나 늦게 일어나려고. 자, 그래서 10시간째 깨어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거야. 정의대로 풀면 엄청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미분할 수 있다. 미분해봐 얼마야? 3, 3은 9 x제곱 플러스 1. 거기다가 뭘 구하랬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겠지. 그래서 f'1 1만 대입하면 돼요. 9 플러스 1은 얼마?
12요. 이해됩니까? 됐나요? 됐죠? 이게 미분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어? f'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아, 너네가 자꾸 이렇게 쓰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 아까 미분 모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네. 바꿨다고요? 네. 됐죠? 자, 그럼 오늘은 딱 정의까지만 했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39페이지. 왜? 왜? 이제 그만. 왜 이렇게 2시간 하는 거 같아? 너네 거시기 방학이잖아. 방어니까 선생님. 방학이고 열심히 해야죠. 여기 할 게 별로 없어. 쉽잖아. 봐보세요. 249번. 뭐가 나왔어? fx 나왔고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그럼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a에서 2 빼죠. a-2분의 fa-fe 이게 평균 변화율이요. 그럼 넣어봐. a-2분의 fa a 세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fe fe값 구해봐. 8-4니까 4죠? 4 이 값이 얼마가 된다? 26이 된대요. 됐니? 됐나요? 근데 여기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지.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로 되구만. 2, 2, 4, 2, 4, 0 분자가 a-2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구만. 그래서 a-2가 약분되잖아요. 됐죠?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이유는 a가 2보다 크다 나왔네. 약분해버려. 그랬더니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26이야. 이거 2차 방정식 풀어낸 얘기잖아.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이요. 6, 4, 24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4는 0이요. 그럼 마이너스 6하고 4인데 2보다 크다 했으니까 4가 정답. 지금 공식 말고 정의 말고 선생님이 쓴 게 없어요. 다음 253번. x의 값이 0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뭐예요? 4 마이너스 0분의 f4 마이너스 f0이요. 이게 뭘 나타낸다고요? 평균 변화율이요. 근데 두 점 AB가 이렇게 생겼잖아. 직선 AB의 기울기가 뭐야? 평균 변화율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뭐라고요? 정답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냥 기울기 구한 거랑 똑같은 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B의 기울기가 뭐야? 이거에서 이거 뺀 것분에 이거에서 이거 뺀 거잖아. 이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게 이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게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요. 다음 255번. 자, fx가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구해보자. 3 마이너스 1분의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구해봐. 4분의 3 집어넣으면 3, 3은 9 플러스 3이니까 1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값 0 맞지? 3이에요 3.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3이에요. 다음 그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대요. 우리는 미분하면 돼 그냥. 왜? 어차피 미분 다 배웠어 그냥. f'x 구해보세요. 2x 플러스 1이죠? c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c예요. f'c요. 2c 플러스 1이요. 근데 그게 평균 변화율 3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c가 얼마야? 1이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고요. 근데 정의대로 가면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어차피 다 해버렸으니까 안 가도 돼.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지? 258번. 아까 소리 너는 0.6초 눈 감았다 떴다 했지? 그럼 네가 얘기해봐 이거. 자,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 이게 뭐야? f'1 끝이야? 봤다면서요.
봤다고 나한테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냈잖아요. 아니 그럼 다른 애한테 물어봐요. 알았어요. 그냥 화정아 다른 뭐야? 애들한테. 뭐야? 너 봤잖아요. 정답 어. 2. 2야? 2 F 프라임 2야? 아 잠깐만.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 2분의 그렇지. 1. 마이너스 2지. 왜 마이너스? 왜요? 아 개수분의 개수라고 있잖아요. 여기 개수분의 여기 개수라고 있잖아. 내가 공식처럼 알려줘 버렸잖아. 근데 솔직히 배우고 바로 기억할 수는 없어요. 레알로. 아, 약간 좀 혼자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개수분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여기 h의 개수분의 개수를 써주고요. 여가 1이니까 f 프라임 1이요. 이렇게 하면 돼. 이 1을 어디에 넣어? 어? 1을 어디에 넣어? 1. 1을 어디에 넣어? f 프라임 1이요. f 프라임 1이 2라고 나왔는데요. 뭐가 나와 있는데? 어.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요. 정답은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쉽잖아. 이렇게 풀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됐죠? 하나 더 풀어볼게. 왜? 웃겨요 진짜. 몇 개 안 돼. 5번까지 하나. 어? 여기 없네 그 문제가. 아 여기 있구나. 5번. 아 여기 나와구나. 자 5번. 5번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어. 자 방금 전에는 H를 썼잖아. 근데 H 말고 뭘 쓸 수도 있어. F 프라임 A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요.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그래서 골 자체를 어디를 맞춰준다고? 여기 X, X, A, A를 맞춰줘요. 됐니? 그러면 구해야 될 문제는 이거야. 여기가 fx 마이너스 f1이니까 여가 뭐가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근데 여가 x 제곱이잖아. 이거 어떻게 돼? 합차.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분의 fx 마이너스 f1. 그러니까 봐봐. 꼴은 요 놈에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은요. 걸리적거린단 말이야. 그치? 걸리적거리니까 뒤에 따로 쓸게요.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얘의 극한은 뭘 의미해요? f 프라임 1. 얘의 극한은 x가 2를 향해서 가보세요. 1로 봐. 얼마야?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f 프라임 1이 된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합차 이용해서 얘를 쓸 거야. 얘의 극한은 f 프라임 1. 요 놈은 x가 1로 가니까 1 대입하면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f 프라임 1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럼 문제에 f 프라임 1이 2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꼴을 맞춰주는 거야. 너네가 이쪽에서 연습해야 될 거 유형 4번과 유형 5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꼴을 맞춰주세요. 잘하면 돼요. 하은이가. 숙제 안 한 사람 다 나머지 하세요. 강의 들어야 될 사람은 강의 빨리 듣고.